오늘 체크학교. 자, 여러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고, 예, 화면은 끄시면 안 되고. 체크학교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제가 아침에 요 강의안 만들어진 걸 갖고 할 때는 목 상태가 괜찮은데, 저녁에 오면 목이 자꾸 잠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좀 잠기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체크학교 우리 세 번째에 해당되는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강의, 책 읽기에 대한 강의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읽기의 제목은 질문하는 책 읽기라는 좀 제목을 달았고요. 제목에서도 딱 느껴지는 책은 그냥 책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 읽는 과정이 질문하는 과정이 돼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 읽는 거는 또 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또 답을 찾는 과정, 또 그 질문에 자기 생각들을 정리해가는 과정들로 책 읽기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좀 질문하는 책 읽기에 대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지금 들어오신 분 환영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 어서 오세요, 형제. 질문하는 책 읽기에 관련돼서 오늘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하는 책 읽기. 그 책을 사람들이 왜 읽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감성적인 목적인데, 이 감성적인 목적은 전형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감동받고 싶고, 책을 읽으면서 마치 영화를 보고 좋은 음악을 들은 것처럼 감정적인 고향과 풍족한 느낌을 막 받고 싶을 그런 걸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요즘에 책 읽는 목적이 이런 감성적인 목적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또 안 읽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감성적인 목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스럽게 만들고 뭔가 감격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는 이제 책이 아니어도 저는 그게 대부분 유튜브가 이제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넷플릭스의 그 또 수많은 좋은 영화들 이런 게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그 특별히 이제 서점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이런 감성적인 목적을 전략화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또 뭐 각주를 막 이게 많이 달려 그러면 어, 목사님 의외로 이거 그렇게 하면 잘 안 읽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이제 책 읽기의 이 감성적인 목적이 되게 커졌다. 두 번째는 책 읽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기능적인 목적이 있어요. 전형적인 기능적인 목적은 이제 how to죠, how to.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 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 다이어트, 뭐 직장 생활을 어떻게 뭐 적응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또 기능적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감성적인 목적도 꼭 나쁘다 보진 않고요. 또 기능적인 목표도 꼭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 인생 전환기 학교 체크학교에서의 저희들이 책 읽는 목표 중에 하나는 존재 탐구의 목적. 너무 좀 거창해 보이는데, 이 존재 탐구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은 무엇이지? 삶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지에 대한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또 나와 세계와 또 뭐 조금 더 어려우면 시간은 또 어떻게 흘러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또 우리가 어떤 역사성을 갖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게 다 존재에 대한 탐구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감성적인 목적이나 기능적인 목적이 나쁜 건 아닌데, 감성적인 목적과 기능적인 목적에는 이 존재 탐구의 목적이 안 담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감성적인 목적과 기능적인 목적에는 내가 누구이고 세계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에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정리한 것보다는
대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사람은 이런 거잖아. 인간은 이런 거잖아. 그러니 더 이상 거기에 질문을 던지지 않겠어. 단지 좀 나에게 감동을 주면 좋겠어. 이게 이제 감성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것이냐는 이제 그래서 기능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존재 탐구의 목적이 어느 정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어라는 게 은연중에 자기 속의 생각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함정이 있죠. 사실은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의 존재에 대해, 세상에 대해, 또 우리가 신앙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 또 하나님 만남에 대해, 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탐구할 수 있는 목적이 필요한데, 너무 감성과 기능적인 목적으로만 책 읽기가 될 때 이 존재 탐구의 목적이 좀 자꾸 사라지고 잊혀지고 기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 전환기 학교, 책글 학교에 있어서는 이 존재 탐구의 목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계속 읽는 책들이 요즘에 또 올해 이제 쓰고 있는 책들이 이런 세계관 관련 책들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인생 전환기 학교를 너무 무겁게 운용하나 뭐 이런 스스로의 자책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인생 전환기 학교가 원래 만들어진 배경 중에 하나는 기능적이거나 감성 막 감동을 주고 막 이 책 읽으면 막 정말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막 남발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또 삶이 무엇인지라는 자기 인생관을 이렇게 정립해가는 차원에서의 목표가 강하다. 그게 이제 존재 탐구의 목표.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서점을 이렇게 돌아다녀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서점을 돌아다녀도 대부분은 감성적인 목적의 책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글이 별로 없고 책인데 별로 글을 원치 않고 그림, 그다음에 어떤 감각적인 문구들 이러면 이제 또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표현이 죄송해요. 들고 있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표지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줍지 않은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외국에 나갈 때마다 제가 서점을 꼭 가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서점 외국 책들은요, 특별히 뭐 이탈리아나 뭐 영국 이렇게 보면 표지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지가 사전들 같아요. 사전. 그래서 또 보는 순간 이게 책이란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 책은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꽃들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책이 더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성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 탐구의 책 읽기도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책은 왜 만들어지나? 너무나 뭐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책을 읽는 과정에서 책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펴본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책은 왜 만들어지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어떤 몇 가지 핵심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들이 가진 그러니까 책에는 어떤 이들이라는 대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모든 작가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질문. 실제적인 질문 뭐냐면 실제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고 있는 질문이.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이제 기능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 관리가 잘 안 돼. 뭐 이런 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질문들이 실제적인 질문이죠. 잠재적인 질문 뭐냐면 아직 실제적으로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밑에 깔려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지? 예, 사실은 잠재적인 질문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뭘 먼저 하고 뭐를 버리지? 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표면으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어떤 작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조금 더 이렇게 바라봐야 될 질문이 아닐까라고
작가가 이거는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됐다면 독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좀 질문을 좀 다시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모든 작가들은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질문이든 또는 잠재적인 질문이든 그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은 늘 대상성이 있고 그 대상성이 어떤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들 또는 궁금증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라고 나름대로 답을 하는 방식들이 이게 이제 책이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사람들이 맞다. 그동안 이게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너무 잘 정리가 됐어. 또는 그래, 내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질문은 정말 성공한 질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나에게 그 맞는 책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권해주는 책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서 광고가 많이 된 책, 뭐 종류가 많겠죠. 근데 진짜 나에게 맞는 책이란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이들에게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질문에 답을 했던 그 저자와 그 책과 어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들에 내가 포함되는가. 그래서 어떤 책은 청소년, 청년, 또 청년 중에서도 이성교제, 또 어떤 이들은 청년들에게 인생 철학에 대해서, 또 어떤 이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이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지 그 질문의 방식도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어떤 이들이 내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꼭 뭐 어떤 대상이 청년을 위해 쓴 책이지만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청년의 답하다 이런 책도 썼는데 청년을 위해 썼지만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읽고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생각이 많이 정리됐고 청년의 답하다 책을 읽고 그걸로 설교를 좀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을 겨냥했지만 청년들에게 주려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답변들이 어떤 목사님들한테는 본인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책엔 어떤 이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질문을 나도 평상시에 했는가 또는 하고 있는가 또는 하고 싶은가.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우리가 독서를 하다가 독서에 실패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야, 이 책 좋대 라고 그 책을 받아서 읽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고 있는 질문과 이 책에서 답변하고 있는 질문이 다르면 그 책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잘 읽히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질문과 그 책에서 하려는 책이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해주려는지가 맞으면 책은 되게 재밌게 돼요. 되게 몰입이 강해요. 그래, 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이 책은 뭐라고 답을 할까? 그러면 책이 쫙 빨려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기가 안 했던 질문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 누군가 그냥 좋다고. 대체로 우리가 이제 책을 대부분 권하잖아요. 교과서처럼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기능적인 목적 중에 이제 하나 빠져. 기능적인 목적 중에 뭐 영어, 뭐 다이어트, 시간 관리도 기능적이지만 또 기능적인 목적 중에 하나 뭐냐면 교양인 되기.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 틈에 가면 내가 꿀리진 않아.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그것도 하나의 기능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또 다른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이 생겨나다 보니 책을 너무나 교과서처럼 읽으려다 보니까 사실은 나랑 안 맞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앞에서 했는 말과도 연결되는데 저자의 답변이 궁금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창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그럼 어이구야 그만하자 이렇게. 이 책은 나 지금 취업 준비하는 정신없는데 무슨 인생부터 물어보니 나는 좀 자신이 없다 이런 거. 또는 취업을 막 해갖고 달려가다 갑자기 근데 취업을 하고 그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왔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영어 공부 이런 게 보면 갑자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 내가 그동안 했단 말이야. 했는데 지금 내가 뭔가 해결이 안 돼. 이 책은 이 질문은 이 답변은 좀 나중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책이란 요게 좀 해당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책과 친해지는 방법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책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책을 무작정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우리 형제, 우리 또 이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들어줘서 영광 감사해요. 제가 이것도 다 지금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요. 또 녹음된 거 유튜브에 올려서 주소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그래. 물음표시 주는데, 유튜브에 또 올려줄 거니까, 또 그때 또 천천히 듣고. 근데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보니, 저도 이렇게 뭔가 되게 역동적이고, 또 기분은 좋네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또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책과 친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먼저는 자기에게 갖고 있는 질문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괜찮기 때문에 그 책을 읽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시급한 질문들. 그래, 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책글학교 요 시기에 나는 이런 질문, 또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가 먼저 있어야 이거에 맞는 책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좋은 책, 또 안 좋은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은, 하여튼 저는 책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다 좋은 책이에요. 물론 이제 개 중에 또 안 좋은 책도 있다 하지만, 근데 대부분 책은 편집장이나 작가나, 이들에게는 이렇게 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동기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은 읽고 나서도 뭐야, 어떤 책은 읽고 나서 좋다는 건 뭐냐면, 자기와의 상황 속에, 그 상황이 속에 갖고 있는 질문과 그 책이 하려는 어떤 답변들, 고민일이 이렇게 같이 공명 울릴 때 그 책은 좋았어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친구한테 소개했더니 그 친구를 보고 나서 야, 나는 좀 이상해, 재미가 없어 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질문과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이 좀 다른 거죠, 인생에. 그래서 저는 먼저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있는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래, 나는 요 질문, 그래서 예를 들면 도대체 인간은 뭐지? 라든지, 특별히 어떻게 사는 거지 정말 잘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거지 정말 행복한 거지? 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의 질문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서문을 읽는 거죠. 서문. 그래서 모든 책은 이게 딱 잡았다고 읽는 게 아니라, 책은 잡았다고 읽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책은 서문을 읽으면서, 서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책이 나에게 정말 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답변하려는 책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서문에는, 이거는 이제 무슨 모든 저자들이 좀 다 다양하게 생각했지만, 서문에는 이 책이 사실은 누구에게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라는, 서문에는 그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문을 읽다 보면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책인데, 그래 라고 이렇게 호기심이 자극되면 그 책을 읽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아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떤 상황들 속에서 보면 많은 경우 그렇지 않겠지만, 서문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누가 책을 권해주면 그냥 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책을 누가 권해줘요. 또는 누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책에 대한 광고, 그래서 우리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사회 옛날에 그 책에 대한 사재기의 의혹들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그 베스트셀러에 올리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그 명의를 도용해서 그냥 막 두 권씩 막 다 사는 거예요. 막 두 권씩.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내 명의로 막 책이 자기 집에 배달되고, 그 명의만 빌려줘, 책 계속 줄 테니까,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거 베스트셀러에 1위를 했대, 그러면 그때 좀 읽으려고 하는 거. 무조건 저는 나쁘다 보진 않아요. 왜냐면 도대체 뭔데? 라고 이 베스트셀러의 그 체제를 신뢰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근데 이제 서문을 읽으면서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이 책의 서문이 읽으면서 지금 좋지만
지금은 나한테 좀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이렇게 보관 또는 기억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독서가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이 서문 속에서의 이 책과 한번 깊이 사귀어볼까라는 그런 전 단계가 없이 무조건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자꾸 이렇게 책을 중도해서 이렇게, 왜냐면 자기한테 정말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누군가 답변해 준다는 방식이면 책이 계속 재밌을 텐데, 이게 이제 자기랑 안 맞다 보니 책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느 순간 책에 대한 실패감 또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트라우마. 그래서 어떤 책을 다시 읽으려고, 잠깐만 봐, 옛날에 읽던 남은 책이 있잖아, 그 책이라도 그냥 뭐 다 읽을까?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 또 강박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책도 읽다 말았는데 또 새로운 책을 읽은들,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점점 책과는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책들학교 안에서 책을 읽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서문을 통해서 자기의 질문에 어느 정도 이 질문이 뭔가 답변하는 책이라고 여겨지면 한번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책이 보여요. 이 책이 서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상이나 내가 했던 질문들과 좀 다르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한번 과감히 이렇게 전 책을 과감히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읽는 게 힘들어서 관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질문과의 그 부딪힘 속에서 그러면 조금 이 책은 나랑 지금 안 맞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도 읽고 목차를 살피는 거죠. 목차. 특별히 모든 책은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책은 허리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허리라는 게 뭐냐면 이 저자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이고 잠정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내용은 대부분 허리에 나와요. 허리. 중간에 나오죠. 또 그 중간에 대한 목차가 있어요. 그랬을 때 목차 봤을 때 가만있어 봐. 7장? 7장에 내가 궁금한 내용이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재밌고 맞다라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또 이 책의 뒤가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책을 중간에 읽다가 다시 앞에서 읽다가 7장 읽었으니 6장 읽고 그 다음에 8장으로 건너뛸 그런 게 아니죠. 한 번 더 읽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허리부터 읽는 것도 되게 책 읽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허리부터 읽다 보면 그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근데 그렇다면 앞에서부터는 무슨 내용이 전개될까? 저도 이제 책을 썼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여러 권 보면서 보니까 처음부터 모든 저자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그 답변들을 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죄송해요, 책의 양을 위해서 좀 질질 끄는 버릇도 있어요. 좀 질질질 끓다 보니까 처음부터 읽다가 이렇게 좀 지침과 지루함 속에, 그리고 또 처음부터 참 매력적으로 끌어가면 좋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책이 뭐랄까요? 한 30페이지? 로만 써줘도 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출판사들과 함께 또는 이 작가의 그 어떤 현학적인 허세들과 함께 이게 갑자기 100페이지로 늘어나 버리면 진짜 하려는 핵심들이 뭔지가 이렇게 둥글뭉실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허리부터 읽는 것도 책 읽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질문들, 그리고 서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허리부터 읽어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다. 좀 그렇게 책과 친해지는 게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나가서 도대체 저자의 답변이란 무엇인가? 이 답변이란 건 뭐냐면, 책을 읽다 보면 실제로 모든 내용들이 대체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답변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답을 하는 방식들이 뭐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또 인간은 무엇인가요? 또는 우리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인간은 무엇으로 사나요? 라는 그 질문에 또 소설은 나름대로 답변을 이렇게 한 건데, 왜냐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요?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자들을 향한 그 독자들의 질문을 향해 인간이 누구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저자들은 기존의 답변들을 한번 정리해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게 행복일까요? 라고에 대해 그동안 다른 저자들, 또 다른 사상가들, 다른 철학가들, 또 다른 소설가들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정리하는 게 있고. 근데 신기한 건 어떤 책은 정리만 하다가 끝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이 그것에 대한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책을 수백 권을 읽을 수는 없으니 제가 대신 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읽다 보면 저자인 당신은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는데는 답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또 헤겔은 이렇게 말했다. 그죠?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을 한다. 뭐 이렇게만 그냥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래도 된다고 보는 거죠. 또는 이제는 기존의 답변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이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일단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감각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너의 의지가 최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걸까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답변을 제시하면 좋은데 기존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기서 그만 끝나는 책도 꽤 많아요. 근데 이건 꼭 저는 잘못됐다 보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이 답을 제가 여기까지 도와줬으니 그러니 당신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그 독자들에게 던지는 역할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뭐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걸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지만 어떤 애들은 그걸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보기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답변을 제시하자니 자기도 이제 어떤 비판을 받을까봐 안 하는 저는 저자들도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저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좀 좋은 책, 그리고 사람들이 참 이 책 괜찮아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책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대체로 인생은 예를 들면 뭐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하죠? 자, 그동안 영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이 있었고 A 방식, B 방식, C 방식이 있었죠? 그러고 끝나. 그러면 뭐 어떡하란 말이야. 허무해. 근데 이 A, B, C 방식이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끝나는 책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도 또 허무해요. 근데 제가 제시하려는 방식은 D라는 방식이에요 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D라는 방식을 봤더니 기존의 A, B, C에 대해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네. 이 책 좋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라는 이 저자들이 어떤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하는 그 방식들을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책 읽기는 단순히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저자를 향해서, 물론 대부분 책을 쓴 저자들은 우리보다 책도 더 많이 읽었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요, 당신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려고 합니까? 하면 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정리하는 방식인가요? 기존의 것들을 비판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러고 나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려고,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구조 속에 보는 것도 책 읽기의 즐거움이고, 뭔가 책을 우리가 이제 축구 볼 때 축구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수많은 해설사들이 얘기할 때, 특별히 저는 야구야말로 해설가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야구 경기장 가서도 그 해설 중계를 들으면서 야구 현장에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나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려는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저자들은 이 책을 그렇게 길게까지 쓰는 이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대부분 책을 딱 집으면 300페이지, 적으면 뭐 180페이지,
아주 작아도 뭐 90페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많은.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지난주 이렇게 봤더니 하루 만에 읽어지는 책들이 하루만도 아니에요. 한 4시간이면 한 책을 읽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올해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계속 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 거기에 계속 인생, 뭐 인간, 진리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어떤 책은 만만하게 잡았다가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지만 며칠이 걸려요. 왜냐면 정말 이 답변하는 방식이 이 사람의 수많은 지식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 만큼의 정말 엄청난 많은 인용 구절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면 정말 이거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는 곰씹어서 읽어야 될 책들이 있는 반면 어떤 책은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또 이 책도 이제 작정하고 서문 읽고 그래. 내가 기독교 철학 또 넌크리스찬들이 무신론자들이 쟤는 목사니까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들 또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복음 강의 또 그런 변증 강의 또 복음에 대한 토크쇼 Q&A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또 어떤 답변들을 또 해나갈까 보면서 보는데 너무 책이 빨리 읽혀요. 빨리 읽힌다는 이유가 뭐냐면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는 책들이 꽤 많아요. 주장만 있고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진화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 진화론을 그러면 어떻게 비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허무한 거야. 진화론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창조는 알겠는데 왜 아니야? 왜 아닌지를 어떻게 설명해 주진 않은 책도 꽤 많아서 또 막 데카르트에 의해서 근대가 출발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책도 보세요. 주장은 많은데 왜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지를 나름대로 근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장과 근거 PPT 주장과 근거가 없는 경우들이 꽤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아까 이제 누군가의 어떤 질문들을 향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이 써졌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과 목차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질문에 답을 하려고 이 책이 써졌을까? 그리고 그래서 나한테 좀 해당되는 건가? 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나가되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뭘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러지? 그 답변에 대해서 뭘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책을 읽다 보면 주장과 근거를 계속 찾아내기만 해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연필이 좋아요. 연필. 책을 쭉 읽으면서 감동적인 구절에 줄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감동적인 구절에 줄치는 것도 괜찮은데 오히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에 줄을 치고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들이 나오는지 한번 표시를 점점점 또는 1, 2, 3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는 이 주장과 근거를 한번 이렇게 선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주장만 하고 근거가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내가 말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합의할 것 같으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고 이따 진짜 제가 새롭게 제시하려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주장과 근거를 전략적인 선택 속에서 왜냐면 모든 거 하나하나를 근거를 대면 책이 너무나 방대해지고 그다음에 책 읽는 사람이 따라오다 지치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에 가서 근거를 제시하려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저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죠. 뭐냐면 어떤 거는 꼭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넘어가다 보니 사실은 독자들이 읽다가 이렇게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자를 향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든지 그래서 이 어떤 주장과 근거에 대한 제가 여기서 시나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제가 시도 좋아하고 소설도 많이 좋아하는데요. 시나 소설은 논리적인 글들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주장을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감성적인 근거로 간접적으로 주장을 드러내요. 예를 들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시나 특히 소설은 어떻게 예를 들면 얘기하냐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막 묘사해요. 읽는 순간 독자들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애들이 죽고 인간이 처참하게 정말 어떤 대우를 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다 사라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전쟁은 없어야겠구나라고. 이게 사실 근데 이 저자, 이 소설가가 하려는 의도를 사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공유. 인생전환기학교 책글학교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은 아마 소설가 시는 아닐 거예요. 소설가 시는 아니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논리적인 글들이죠. 근데 이 논리적인 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주장을 찾아보고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 저자들은 근거를 사례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걸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주장과 근거를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으면 책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 이 사람은 지금 뭘 주장했지? 내가 지금 이게 한 두세 페이지 또는 세네 페이지 또는 한 1챕터를 읽었어. 뭘 주장했지? 그래, 이런 걸 주장했지.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글학교 뭐 그런 책은 없는데 우리가 인생 전환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책과 글을 써야 됩니다 했을 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왜 인생 전환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들을 인생 전환기는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됩니다. 이건 주장이죠. 왜 그러야 되는지를 쭉 한번 근거들을 나열해 갈 때 독자들이 그래 맞아 라는 근거들이 실제적이고 체계적이 됐을 때 그래 맞아 인생 전환기를 돌아봐야 돼 인생 전환기 인생관을 돌아봐야 되고 그럴 때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 해야지라고 끄덕끄덕 된다면 이 글은 좀 성공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방식으로 그냥 따라갈 필요 없이 끊임없이 우리 질문하는 거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주장이 정말 나한테도 옳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근거가 좀 나한테도 그렇다라고 좀 설득이 되는가? 한마디로 설득이 되는가? 설득이 안 된다면 옆에다 뭐 글쎄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이 주장에는 좀 이런 말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책과 글을 많이 접해본 분들한테 좀 제안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꼭 이러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책에서 정말 자기한테 울림이 됐던 한두 정도 속에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 뭔가 감동이 됐어. 근데 이 저자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지? 그래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라고 자기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책을 다 덮고 나서도 자기 안에 저자가 말했던 주장과 근거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더 나답게 새롭게 재편되고 더 나답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하게 뭔가 분화가 이루어지고 근거에 대해서도 그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저자는 그렇게 말을 했으나 막상 그 글을 읽고 살다 보니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자기만의 또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나는 그 주장과 근거에 동의하나? 라고 오히려 질문 던지면서 질문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게 하나의 비판적이죠. 비판이고 대부분 이제 서평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서평으로 많이 기록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일단 주장과 근거를 한번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는 네모난 칸을 한번 뭐 그려보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들을 얘기하는 왜 이래야 되는지 이 주장이 왜 옳은지를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줄을 쳐보자. 감동스러운 것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감동스러운 건 사실 뭐 색깔 있는 색연필로 쳐보고 어떤 거는 좀 주장과 근거 주장은 좀 뭐 파란색 근거에 대해서는 빨간색 이렇게 쳤을 때 책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럴 때 야, 이 저자는 정말 나름대로 책을 성실히 잘 썼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주장만 하고 넘어갔구나. 라는 방식으로 좀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끝났는데요. 그럼 어떤 책을 읽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해당하는 책.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이 어떤 책에 해당되는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질문을 갖고 공동체 자문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문을. 그래서
뭐 목사님, 전사님, 친구들한테 나는 이런 질문들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책을 읽고 싶은데 혹시 그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나요? 라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봐도 좋고 공동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 좋고 그 공동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서점에서 검색하는 거죠. 이제 서점 검색하는 건 서점에서 검색해도 되고 아마 서점에도 책들이 키워드가 또 분석되어 있으니까 또 인생관, 뭐 행복 이렇게 해봐도 좋고 또 한 가지는 뭐 인터넷 안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좋은 걸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죠. 특별히 이제 서점에서 어떤 책을 검색할 때는 책을 읽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책은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서평을 길게 남기는 책들이 있어요. 그 서평을 읽으면 대부분 이 책이 바로 이런 또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해당되지 않구나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신기한 것은 처음에 책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또 바꿔도 좀 된다고 봐요. 근데 어떤 읽다가 또 바꾸고 또 안 맞으면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거죠. 왜냐면 책을 빌려서 읽다가 이 책은 너무 좋아 사야겠어 그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샀는데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중고서적에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빌리는 것도 괜찮고 또는 서점에 가서 그 서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서 읽는 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면 또 이게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이블이 있었어요. 테이블. 그 테이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노트북으로 업무 작업해갖고 그 앞에다가 이제 이걸 이제 책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뭐 장소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안내 표시문에 쓰이기도 했지만 서서 어느 정도 읽어도 나한테 맞는 책이야. 근데 그렇게 자기랑 맞는 책을 골랐을 때 그걸 사고 읽다 보면 신기한 거는 책을 소개해 줍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을 읽었던 저자가 내가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말하려는 게 사실은 이런 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라는 얘기를 본인들이 고백을 하고 또 그 책들을 이렇게 인용해 오죠. 그럼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 책을 읽고 싶어 라고 책을 소개하고 또 책을 소개하면서 줄줄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주제의 탑픽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 그 책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전환기학교 책글학교에서 조금 더 뭐 감동적인 거나 감성적인 거나 기능적인 것보다는 존재론적인 인생과 삶을 묻는 책을 우리가 좀 같이 보자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책을 보다 보면 또 줄줄이 이렇게 또 이 책을 또 읽으면 좋겠다. 또 이 책도 읽으면 좋겠다라고 책을 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책글학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기능적인 책을 한번 고르기 시작하면 뭐 자기계발 책 고르잖아요. 자기계발 책들은 또 다른 자기계발 책을 계속 소개합니다. 거기서. 그럼 읽다 보면 그래 이것도 읽어볼까? 그럼 사실은 그 책의 주제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계속 그것만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읽는 책에서 나오는 다른 책들을 한번 골라봐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책 읽기의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다 올릴 거니까 올리고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텐데 질문하는 책 읽기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